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운 및 물류업계에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중국 상하이 도시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전 세계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부산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해운 시장 상황이 좀 어떤지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는 상하이 봉쇄가 계속 지속되면 부산항이 반사이익 누릴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동명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의 우종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가 좀 줄었다. 뭐 기사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현재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금년 1월과 2월에 전년에 대비해서 선적되지 못했던 수출입 물동량이 몰리면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물동량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3월에는 전년 대비 7.3% 하락했고요. 네네. 4월에는 오늘 기준으로 전년 대비 37.6%가 하락을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금년 1, 4분기를 전체를 보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553만 795TU로서 네네. 전년 동기 대비 0.5%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물동량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현상은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계속되어 왔던 미국이나 유럽의 항만 적체 현상,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네. 그리고 최근 중국의 상하이 도시 봉쇄, 이런 다양한 현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증감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또 전쟁이 내년까지 길어진다면 항만 물동량이 6.3% 감소한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세계 무역기구 WTO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금년 세계 GDP 성장률을 최소 0.7%에서 최대 1.3%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 무역기구는 금년 세계 무역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4.7%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2.4%에서 3% 정도로 네네.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유, 가스, 석탄 등 주요 천연자원의 글로벌 공급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네네. 이 균형이 무너뜨리면서 거의 모든 천연자원의 가격을 크게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 보리, 옥수수 이런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파장도 아마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더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금년 세계 무역 성장률을 반토막 낼 걸로 예측이 되고 네네. 이는 글로벌 해상 운송 물동량과 글로벌 항만 물동량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엔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 운송 물동량은 약 10%포인트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예. 글로벌 항만 물동량 역시 최소 7%에서 최대 1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제 경제적으로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해상운송 물동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코로나19 확산 막으려고 상하이, 그러니까 대표 지역인 항만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요 도시를 봉쇄하면서
이게 도시 내 물동량 이동이 사실상 마비됐다. 이게 중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특히 항만 상황 좀 짚어주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상하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1등 항만이고요. 예, 또 이 지역이 또 전 세계 최대의 생산 기지입니다. 그렇죠. 뭐 이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중국 최대 비즈니스 도시인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생산, 물류, 교통시설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화물의 이동은 물론이고요. 생산시설의 봉쇄로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예. 또한 이제 도시 봉쇄가 수저우, 항저우, 창저우 등 이 인근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중국 최대 산업 지역 생산 거점, 물류 거점인 장강 삼각주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이렇게 기업들의 또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편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상하이항이 포화 상태가 된다면 부산항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째 보십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 상황을 조금만 더 먼저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이번 상하이 봉쇄 조치는 전에 있었던 그 상황들과는 좀 반대로 항만은 운영되고 있는데 항만 바깥이 모두 봉쇄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선박은 기항할 수가 있는데 항만에서 인력이 봉쇄됨에 따라서 항만에서 내륙으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예. 이 외신에 따르면 이러다 보니까 항만에 내륙으로 운송해야 될 화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항만 시설이 완전히 꽉 차 있어서 네, 예. 항만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항만을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이 전체가 봉쇄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항만에서는 물동량 계속 쌓이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필요한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전혀 나가지를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상하이항에 물건이 쌓이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하이항에 받을 수 있는 물건도 또 계속 적체가 될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래서- 예,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물류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보면 예, 예. 이제 상하이와 주변 도시의 봉쇄는 중국의 제품 생산 중지를 의미를 하고요. 예, 예. 제품 생산이 중지됐다라는 것은 상하이에서부터 전 세계로 수출되는 수출화물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하이 근처에 있는 닝보항이나 청도항으로 선박들이 기항하는 뭐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이 있어야 선박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출화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요 이제 글로벌 선사들은 상하이항을 기항하지 않고 다음 항만으로 건너뛰는 브랭크 보이지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의 도시 봉쇄, 그리고 미국 서부 항만과 유럽 항만의 적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교란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예. 부산항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예.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일단 우리나라 기업 관점에서는 상하이 도시 봉쇄로 인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생산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이제 손실이 불가피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에서부터 생산이 된 우리나라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이 부품들이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역시 오늘 뉴스도 나왔지만 여러 기업들이 생산을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산항의 관점에서 보면 주요 이제 글로벌 선사들이 상해항을 스킵하기 때문에 네, 네.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부산항에서 하역되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네, 네. 중국으로 이제 수출이 되는 이런 환적 화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상해에서 수출돼서 전 세계로 나가는 화물, 이런 화물들이 부산항에 왔다 나가는 환적 화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예. 근데 이런 화물들은 이제 급격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플러스 요인이 좀 많다고 뭐 판단하십니까? 좀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산항만 본다면 우리나라 네, 기업들 뭐 전체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산항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부산항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라는 점입니다. 예. 지금 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현재 중국을 제외한 뭐 세계 주요 항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만 자체를 봉쇄하거나 도시가 봉쇄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안전이나 생산성이나 또는 신뢰라는 측면이 굉장히 아하. 중요한데 예, 예. 중국은 이거 뭐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만 전 세계 1위 항만이 도시 봉쇄를 해버리고 생산이 마비되고 물류가 마비돼 버리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중국 항만 또 특히 상하이 항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기회는 바로 부산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신뢰가 있는 항만이다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산항이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명대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의 우종균 교수였습니다.